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그리고 그에 이은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와 관련해 제도권 언론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왜곡 보도에 대한 애국 시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겨레, MBC, JTBC 등 극좌에 가까운 좌익 성향 매체야 어차피 보수우파 성향 국민들에게는 언급할 필요도 없이 외면받는 매체입니다. 또 KBS나 연합뉴스 등도 민노총 언론 노조원들이 많은 매체라서 크게 기대하지 않는 매체입니다. 하지만 보수우파 국민이 주요 독자와 시청자인 조선, 동아, 중앙일보, 속칭 조중동과 조선과 동아의 계열 종편 방송사인 TV조선과 채널A가 보여주고 있는 도를 넘은 편파 왜곡 보도 행태는 이들 언론사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질타가 쏟아져 나오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7년 전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정변 당시 조중동과 계열 종편들이 보였던 최악의 보도 행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소위 조중동과 관련 종편에 대한 애국 시민들의 신문 절독과 방송 시청 중단 운동이 자발적으로 거세게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예비역 해군 제독 한 분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요즘 조선일보 신났네, 끊었다가 다시 구독하고 있는데 또 끊어야겠다. KBS도 시청료 분리했다가 달라진 것 같아 다시 자동납부 신청했는데 원상복귀하네. 또 자동납부 취소해야 하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7년 전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조선일보를 절독을 했다가 뒤에 조선일보에서 아주 독자들에게 읍소를 하고 해서 다시 신문을 봤는데 요즘 하는 꼴을 보니까 조선일보를 다시 끊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KBS 역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좌편향 보도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서 윤석열 정부 이후 시청료를 분리하는 절차가 나오자 시청료를 분리했다가 좀 그래도 달라진 것 같아서 자동납부 신청을 했는데 최근 탄핵 사태와 관련해서 이미 다음 정권 눈치를 보는지 KBS도 좌익 매체들과 거의 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이는 것 같아서 자동납부를 취소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해군 제독 출신인 이분이 글을 올리자 잇따라 댓글들이 올라왔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는 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소위 조중동 신문을 모두 끊어야 되겠다는 댓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한 분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조중동이 앞다투어 기레기 짓 하더니 이번에도 그러나 보네요. 저도 끊었다 다시 보는데 다시 끊어야겠네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 유일하게 종이신문으로 구독하고 있는데 끊을까 생각하는 중, 이런 댓글도 있었고, 신기하네요.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KBS는 분리했고 조선일보는 이달 말로 끊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중동 언론이 중심 못 잡고 소설을 써요, 이런 댓글도 여기에 붙었고, 그런가 하면 조선일보 이놈들은 진짜 기회주의, 역시나 나라 팔아먹은 역사적 전력을 확인시켜준다, 이렇게 조선일보를 통렬하게 질타하는 댓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다시 KBS 수신료 통합 징수한다고 법사위 통과시켰다고 하네요. 돈으로 확실한 나팔수 만들겠다는데 이게 내란 아닌가요?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KBS 수신료를 다시 옛날처럼 한전의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하도록 그렇게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KBS를 확실히 또 MBC처럼 자기들의 확성기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또 고려대 출신의 젊은 우파 여성 한 명은 한걸레, 견향, 한국에겐 기대하는 바 없지만 조중동 그래도 너희는 조금은 나을까 기대했다. 내가 우물에서 숭늉을 찾았네. 턱도 없는 기대였네. 너희도 망해라, 이러면서 조중동을 통렬히 질타했습니다. 여기 한걸레는 한겨레일 거고 견향은 경향님 모양입니다. 그 개견자를 쓴 모양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한국일보,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신문입니다. 또 현성삼 변호사는 조중동 보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라면서 조중동 절독운동을 호소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은 한동훈은 유승민보다 더 악질이다. 주사파를 김정은한테 보내야 하듯 한동훈은 이재명한테 줘버려야 한다면서 한동훈을 더블당으로 보내고 아울러 조중동 절독 들어가자고 촉구했습니다. 또 김미영 VON 뉴스 대표는 계엄은 국회 선관위뿐 아니라 군대, 국정원, 언론까지 점령당한 상황에서의 대국민 보고였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 듯하다. 가장 가정스러운 소위 언론, 조중동 그러면서 특히 동아일보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또 페이스북 사용자인 한 시민은 조중동 구독 취소, 시청 거부 운동 전개, 오락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들, 우파들이 개돼지가 아닌 걸 호구가 아닌 걸 보여주자면서 언론계 새 진영을 만들어 나라를 지키자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초기 청와대 비서관으로 내정됐다가 좌익 세력의 흠집내기로 낙마했던 김성회 자유일보 논설위원은 조중동 자기밖에 모르는 정신연령 10살배기인 한동훈 가지고 놀며 나라와 보수진영 쑥대밭 만드니 속이 시원하냐. 너희같이 사악하고 기회주의적인 언론쟁이들이 제일 큰 문제다. 그래서 너희가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라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김성회 씨는 또 미국에서 CNN, 뉴욕타임스 등 주류 언론의 거짓 가짜 뉴스를 뚫고 트럼프가 당선됐다. 우리도 이제 조중동 종편 보지도 말고 구독도 끊자. 오로지 대통령만 공격하고 민주당발 가짜뉴스 스피크 노릇만 하는 매국 언론이다 라고 질타했습니다. 김성회 위원은 또 2004년인가 2017년인가라는 제목의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서 역시 조중동을 통렬히 질타하면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금 조중동 등 기회주의적 언론쟁이들이 광화문 집회를 폄하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정사실이 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의 출구 전략이 무엇인가를 집중 보도하고 있다. 심지어 몸푸는 잠룡들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인용 후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익히 알고 있듯이 조중동의 기회주의적이고 무식하기 그지없는 언론쟁이들 믿고 움직이면 백전백패한다. 손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는데 조중동 등 기회주의적 언론쟁이들은 그와 반대로 백전백패하는 길만 가르쳐준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망쳐온 자들이다. 대한민국의 언론계, 특히 주류 언론 매체이고 보수우파 국민들에게 영향력이 큰 조선동아중앙과 그 계열 종편의 폐해와 해악은 정말로 심각한 정도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성회 의원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2026 지방선거와 2027 대통령 선거에서 필승하는 길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2017년 박근혜 탄핵 직후 실패의 길이 아니라 2004년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했던 승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럼 이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는 노무현보다 훨씬 미약하다. 즉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야권의 프레임일 뿐 진실이 아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었다. 심지어 노무현은 이 사람들 찍어달라는 소리까지 했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은 죽기 살기로 싸워 탄핵 역풍을 만들고 전세를 되돌렸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 탄핵 때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다. 국민의힘 의석은 열린우리당 40여 석보다 훨씬 더 많다. 과문에 나오는 보수진영은 언제보다 일치되고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번씩이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빼앗길 수 없다는 결의에 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이재명과 야당의 프레임이지 진실이 아니다. 얼마든지 법리 다툼 등에서 뒤집을 수 있다. 더구나 지금 헌재는 6인에 불과하다.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대응하면 국회 추천을 막아낼 수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리 논쟁을 통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국제정세도 좋다. 처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 등에선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했다. 하지만 한미일 공조를 이재명과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 이유로 거론하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당선자 진영에서 지금의 탄핵 사태가 한미일 공조 자유진영과 친북 종북 진영의 대결이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기 시작했다.
관건은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대결하냐에 달려있다. 치열하게 대결하고 싸우면 2017년처럼 헌재 만장일치 탄핵 인용을 막아낼 수 있다. 왜냐하면 6인 재판관 중 1인만 반대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되고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재명과 민주당이 무리한 탄핵을 해서 국가적 혼란을 불러왔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탄핵에 대한 역풍이 분다. 그 역풍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 2026 지방선거와 2027 대선은 손쉽게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필승의 길이고 손쉬운 승리의 길이다.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이 해야 할 것은 일치 단결해서 탄핵 반대를 외치고 싸우는 길이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되살리는 길이고 가장 손쉬운 승리의 길이다. 그렇지 않고 조기 대선 준비니 개헌을 통한 출구 전략이니 하는 기회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도 지고 지방선거도 폭망하는 길이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해답은 간명하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순한 길이 승리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성애 위원의 이 분석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애 위원은 또 얼마 전에는 좌익 찌라시에 놀아나는 조중동 이런 제목의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서 역시 조선동아중앙일보의 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주류 언론과 언론인들이 소위 서울의 소리라는 형편없는 좌익 찌라시와 유튜버, 허풍쟁이의 허언의 놀림감이 되었다. 조선일보 주필, 동아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들의 민낯이다. 한 명은 7시간 녹취록이라고 떠들썩했던 이명수가 녹취록을 공개한다며 지어낸 거짓말, 덩치나 크고 방귀나 뿡뿡 끼는 등의 말을 사실인 양 그대로 인용하며 칼럼을 쓴다. 동아일보 대기자의 논설위원으로 많은 독자를 거느린 유명 칼럼니스트이다. 아마 이 사람은 김순덕 씨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최대 일간지 주필이다. 그 사람은 몰카 공작의 피해자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카드라는 시중 소문을 동원하며 처신을 탓하며 처신이 그 모양이니까 공작에 놀아나지라는 투에 2차 가해글을 서슴없이 써댄다. 아마 이 최대 일간지 주필은 조선일보의 양상훈 씨를 지칭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위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이라는 여당의 최고위원은 허풍쟁이 명태균의 텔레그램 문구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거짓말이 드러나면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라며 협박을 해댄다. 여기에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이라는 여당 최고위원은 아마 김종혁 씨를 지칭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명태균이 친오빠 맞다며 언론을 놀려주려고 그랬다고 고백한다. 그야말로 형편없는 좌익 유튜브와 삼류정치 허풍쟁이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주류 언론의 꼬락선이다. 적고를 가지고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훈계질을 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대한민국 언론쟁이들이다. 이렇게 김성애 자유일보 논설위원이 조중동을 질타했습니다. 한편 얼마 전 언론을 뜻하는 영어 프레스와 창녀를 뜻하는 프라시튜트를 합성한 프레시튜트, 즉 창녀 같은 기자, 창녀 같은 언론이란 신조어를 공개해서 화제가 된 김행범 부산대 명예교수가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를 따끔하게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김행범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완성되자 조선일보는 원로들의 입으로 사후 정당화를 굳히는 중이다. 헌법을 무시하고 나타나는 쿠데타와 현행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계엄을 구분 못한 것이 이번 사태 보수층 혼선의 치명적 결함이다. 미국 여론이 이번 사태의 부정적인 근본 이유도 그들 헌법에는 계엄이란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어서 계엄을 곧 쿠데타로 보는 시각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한국 헌법을 잘 몰랐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당선됐음에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김형석 교수님 판단은 완전한 오류이다. 김형석 교수는 자신이 월나무 이성만이 4.3 사태 진압하고자 선포한 계엄령에 반대했단 말인가. 일부 보수층도 계엄이란 반헌법적 조치를 취한 운운의 무지를 보여준다. 자유민주주의를 정한 현행 헌법이 명시적으로 부여한 비상대권임을 모른다.
지금 김영범 교수가 지적하고 있듯이 최근 조선일보는 김영석 교수,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손봉호 교수, 이런 좀 연세 드신 분들의 말을 빌어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보도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영범 교수는 이어서 김영석 교수님의 3단계 국가론은 인문학적 비유를 넘어 정치 상황 판단 논거로 들기에는 정직하게 말하면 상당히 조악하다. 법치국가 다음에 질서국가를 설정해 두었는데 법치국가 없이 무슨 질서국가가 성립하나. 그가 말하는 법치국가는 일단 자의적 지배가 아니라 법 형식을 갖추는 지배, 곧 법대로 지배를 뜻하는 듯 하지만 법대로 지배와 법의 지배라는 초보적 구분도 정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아예 자유민주국가 자체가 미비되어 군중지배체제의 폭거로 나온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임을 빤히 보면서도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단계는 지난듯이 규정함도 틀렸다라고 김영석 교수의 인식을 질타했습니다. 김영범 교수는 이어서 김영석 교수님이 비판적으로 말하는 무지한 지도자란 문장 맥락은 분명히 야당 지도자와 대통령을 함께 지적하는 지도자들임이 분명하지만 조선일보 기자의 타이틀은 단수로 지도자로 유도해 놓았다. 현자의 음성이란 틀로 조선일보가 확산시키려는 건 순전히 윤석열 개인의 무지로 나온 사태라는 것. 김영석 교수 소개란에 윤석열 부친과 한 대학 교수였다는 점까지 지적하여 윤석열 아비를 잘 아는 원로조차 윤석열 잘못을 지적한다는 걸로 연결한다. 생존 자체가 존경이 되는 노인분을 자신의 견해로 유도하고자 찬반이 첨예한 정치 이슈로 끌고 오면 노인 학대이다. 큰 틀에서 우파의 희소한 스승으로 아껴두며 삶의 지혜를 배우면 그만이건만, 이렇게 김영석 교수를 끌어들인 조선일보의 꼼수를 비판했습니다. 김영범 교수의 조선일보 비판 소셜미디어 게시글에 대해서 김 교수의 한 페이스북 친구는 다음과 같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박통 탄핵 시 조선에서 독자가 수십만 빠졌을 때 동아로서는 제1신문으로 올랐을 큰 기회였는데 이를 몰라본 동아경영진의 어리석음이 돋보였지요. 이번에도 동아에게 하늘이 또 한 번 기회를 내려주지만 또 놓치는 것 같군요 라면서 동아일보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아쉬움 그리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거세게 불고 있는 조선동아중앙일보 속칭 조중동 절동운동, 그리고 TV조선과 채널A 시청 거부운동, 이 운동이 앞으로 과연 어느 정도까지 확산되고 어떤 파장을 미칠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권선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